정치인은 우리의 분노를 이용한다. 정치에서 분노는 단순한 개인 감정이 아니라 조직화될 수 있는 힘이다. 우리가 느끼는 화는 정치적 메시지와 결합될 때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 행동은 다시 정치적 영향력으로 환산된다. 2016년 미국 대선과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보듯 감정의 조종은 더 이상 이론적 가정이 아니라 실제 전략으로 사용되었다. 정치학자 조너선 하트는 분노가 행동 촉진자로 작용한다고 설명한다. 하트 연구에 따르면 시민이 분노를 경험할 때 투표 참여율, 온라인 캠페인 참여, 시위 참여가 증가한다.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책을 설명하는 것보다 분노를 자극하는 메시지가 훨씬 큰 정치적 효과를 만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트럼프 캠페인은 트위터를 중심으로 분노를 자극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신했다. 난민, 이민, 범죄, 언론의 불공정성 같은 주제를 통해 특정 집단의 두려움과 분노를 동시에 활성화했다. 캠페인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정서적 경험을 설계했다. 사람들은 메시지를 읽고 분노했으며 그 분노는 공유와 댓글 지지 행위로 이어졌다. 이렇게 화난 개인은 곧 정치적 참여자로 변환되었다. 잠깐 여기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분노가 정치적 도구로 변환되는 과정에는 디지털 미디어가 핵심적 역할을 한다. MIT 미디어랩 연구팀은 트위터 데이터를 분석하며 분노가 포함된 트윗은 긍정적 감정을 담은 트윗보다 30% 더 많이 리트윗되고 확산 속도도 빠르다고 발표했다. 정치적 메시지는 이러한 감정 확산 패턴을 활용하여 지지자 집단을 조직하고 반대 집단을 공포와 분노로 자극한다. 역사적으로도 분노를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한 사례는 많다. 1960년대 미국 시민권 운동에서는 구조적 불평등과 차별에 대한 분노가 조직적 행동으로 이어졌다. 분노가 행동으로 전환되면서 정책과 법률 변화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오늘날 디지털 환경에서는 이 과정이 훨씬 더 빠르고 정교하게 일어난다. 정치적 분노는 또한 집단 정체성과 결합될 때 힘을 발휘한다. 사회심리학자 헤일리는 집단 정체성과 분노가 결합되면 개인은 자신의 분노를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집단의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으로 해석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특정 정책에 대한 분노가 공유되면 개인은 투표, 시위, 온라인 활동을 통해 집단 정체성을 수호하는 행동을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는 위험도 따른다. 분노가 정치적 도구로 이용될 때 사실과 증거보다는 감정의 강도와 지속성이 정치적 영향력을 좌우한다. 이는 사회적 양극화와 정보 왜곡을 심화시키며 공론장의 건강성을 약화한다. 분노는 행동을 촉진하지만 동시에 이해와 합의를 방해할 수 있다. 결국 정치에서 분노는 도구가 된다. 시민의 개인적 감정이 플랫폼과 조직을 통해 증폭되고 행동으로 변환되어 정치적 힘을 생성한다. 우리가 느끼는 화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참여와 권력의 연결고리이다. 여론을 움직이는 메커니즘에는 분노 외에 두려움도 있다. 정치에서 감정은 단순한 부가물이 아니다. 분노와 두려움은 여론을 형성하고 시민의 선택을 지배하는 핵심 엔진이다. 사회심리학자 조지 로프터는 인간의 의사결정에서 감정이 논리보다 강하게 작용하며 특히 부정적 감정이 행동을 촉발한다고 설명했다. 분노와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시민의 정치적 판단을 구조화하는 힘으로 작동한다. 연구에 따르면 분노는 행동을 촉진한다. 2014년 미국 프린스턴대 정치학 연구팀이 실시한 온라인 실험에서 참여자들에게 정치적 불공정 사례를 보여주자 분노를 느낀 그룹은 청원 서명, 시위 참여 의사, SNS 공유 등 실제 행동 의지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단순 정보나 논리적 설명만 제공된 그룹은 상대적으로 행동 변화가 미미했다. 두려움은 분노와 달리 보수적이고 신중한 행동을 유발한다. 하버드대 연구에서는 위기 상황이나 안전 위협을 강조하면 사람들은 위험 회피적 선택을 한다. 정치에서 이 원리는 선거 전략에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범죄, 테러, 경제 불안 같은 메시지는 시민의 불안을 증폭시켜 특정 후보나 정책을 지지하도록 유도한다. 두려움은 행동을 제한하기보다 집중시키는 힘으로 작동한다.
흥미로운 점은 분노와 두려움이 서로 보완적이라는 사실이다. 2016년 미국 대선 캠페인 분석에서 트럼프 캠페인은 분노와 두려움을 결합한 전략을 구사했다. 특정 집단을 향한 분노를 자극하면서 동시에 국가적 위험에 대한 두려움을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지지자들은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공유하고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다. 감정이 곧 정치적 참여의 엔진이 된 순간이다. SNS와 알고리즘은 이런 감정의 확산을 가속한다.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데이터 분석과 타깃 광고를 통해 개인의 두려움과 분노를 정확하게 겨냥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 연령, 직업군에 맞춘 정치 광고가 분노를 유발하는 사건과 결합하면 그 집단의 여론이 특정 방향으로 쉽게 기울게 된다. 개인의 감정이 집단적 여론으로 증폭되는 구조이다. 역사적으로도 감정은 여론 형성에 반복적으로 사용됐다. 1930년대 독일 나치 정권은 대중의 불안과 분노를 동시에 활용해 정치적 지지를 얻었다. 언론과 선전 포스터는 경제적 불안, 민족적 수치심, 외부 위협을 강조하며 시민의 분노와 두려움을 결합했다. 현대의 디지털 환경은 그 과정을 더욱 정교하고 실시간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이 메커니즘에는 함정이 있다. 분노와 두려움으로 움직인 여론은 쉽게 극단화되고 증거와 사실보다는 정서적 자극에 반응한다. 이는 공론장의 건강성을 해치고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감정에 기반한 여론은 안정적 합의보다는 단기적 반응과 충동적 선택을 낳는다. 결국 정치적 분노와 두려움은 여론을 움직이는 강력한 도구이다. 시민은 정보를 판단하기보다 감정적 자극에 반응하며 그 반응은 정치적 힘으로 전환된다. 선거와 정책 결정에서 인간은 완벽히 합리적인 계산을 하는 존재가 아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인간이 직관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를 병행한다고 설명했다. 선거에서는 많은 시민이 직관적 사고에 의존하며 여기서 감정이 큰 역할을 한다. 분노, 두려움, 불안, 희망 같은 감정은 유권자의 투표 행동과 정책 지지를 형성하는 강력한 결정 요인이 된다. 2012년 미국 대선 분석에서 연구자들은 정치 광고가 유권자의 감정을 어떻게 자극하는지 실험했다. 분노를 유발하는 메시지는 특정 후보에 대한 적극적 지지와 사회운동 참여 의지를 높였고, 두려움을 강조한 메시지는 정책에 대한 신중한 평가와 보수적 선택을 유도했다. 흥미로운 점은 동일한 정치적 목표라도 분노와 두려움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이다. 정책 결정에서도 감정은 마찬가지로 큰 힘을 발휘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유럽에서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이 금융 정책을 평가할 때 재정적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정보 이해와 무관하게 정책 지지 여부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었다. 감정은 정보를 해석하는 렌즈 역할을 하며 정책 선택을 사실보다 정서적으로 좌우한다. SNS와 디지털 미디어는 이러한 감정 기반 선택을 더욱 강화한다. 알고리즘이 유권자의 분노와 두려움을 정확히 겨냥하고 증폭시키면서 후보와 정책에 대한 편향된 이미지를 강화한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활용한 맞춤형 광고와 페이스북 데이터 분석 사례가 대표적이다. 특정 집단에게 공포심이나 분노를 자극하는 메시지를 반복 노출하면 투표율과 지지율이 실제로 변화했다. 역사적으로도 정치 지도자들은 감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했다. 1964년 미국 존슨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에서는 존슨 측이 공화당 후보 골드워터를 위험한 선택으로 프레이밍하며 두려움을 유발했다. 이 전략은 분노와 두려움을 동시에 자극하며 유권자 행동을 조종하는 전형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하지만 감정에 의존한 선택은 장기적 문제를 낳는다. 시민들은 정책의 실질적 효과보다 즉각적 정서적 만족에 따라 판단하기 쉽고, 극단적 감정은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분노와 두려움이 조장된 환경에서는 투표율이 높아지더라도 합리적 정책 선택은 어려워진다. 결국 선거와 정책에서 감정은 단순한 부차적 요소가 아니다. 감정은 시민의 의사 결정을 지배하며 정치적 행동을 설계하는 강력한 레버로 기능한다.
정치인과 전략가들은 이를 활용해 지지율을 높이고 정책 선택을 유도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합리성과 공공선을 위협하는 도구로 작동할 수 있다. 한편 정치적 분노와 사회적 갈등은 단지 뉴스 속 사건이나 선거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직장, 가족, 친구 관계까지 스며들어 개인의 행동과 사고 방식을 바꾸어 놓는다. 미국 시카고대의 사회심리학자 제니퍼 구진 연구에 따르면 정치적 논쟁이 격렬한 환경에 자주 노출된 사람일수록 신경과민, 스트레스 수준 증가, 인간관계 긴장 증가를 경험한다고 한다. SNS는 이런 현상을 극대화한다. 정치적 분노를 자극하는 콘텐츠는 클릭률과 공유가 높고 알고리즘이 이를 우선적으로 노출한다. 페이스북 내부 보고서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뉴스피드에서 정치적 논쟁이 포함된 게시물은 일반 게시물보다 댓글 참여율이 23배 높았다. 이러한 참여는 단순한 정보 소비가 아니라 감정적 참여이며 결국 일상 속 불필요한 긴장과 갈등을 만들어낸다. 직장에서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정치적 뉴스와 논쟁에 과도하게 노출된 직장인은 업무 집중력이 감소하고 동료와의 협력적 관계가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과 유럽의 원격 근무 환경에서는 정치적 논쟁이 화상회의와 팀 채팅을 통해 빈번하게 발생하며 조직 내 긴장을 높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족과 친구 관계에서도 정치적 분노는 심리적 장벽을 만든다. 미국 사회학자 니콜라스 크리스톨은 가족 모임에서 정치적 견해 차이가 갈등으로 확대되면 장기간 관계 단절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일상적 대화가 정치적 논쟁으로 전환되면서 공감과 이해는 줄고 불신과 적대감이 커지는 것이다. 정치적 분노는 개인의 심리적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 스탠포드대의 감정연구센터 연구에서는 극심한 정치적 스트레스가 불면, 만성 피로, 혈압 상승, 우울 증세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사회적 갈등은 뇌의 스트레스 반응을 강화하며 개인이 합리적 판단을 내리기 어렵게 만든다. 또한 사회적 갈등은 지역사회 단위에서도 문제를 일으킨다. 정치적 화와 분열이 심화된 커뮤니티에서는 이웃 간 신뢰가 감소하고 지역 협력 프로젝트 참여율이 낮아진다는 연구가 있다. 시민 참여가 줄어들고 공공문제 해결이 느려지면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다. 결국 정치적 분노와 사회적 갈등은 단순히 공적 영역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일상, 관계, 심리 건강, 사회적 신뢰를 모두 위협한다. 감정이 조종되고 증폭되는 환경에서 사람들은 점점 서로를 적대적 존재로 인식하고 작은 차이에도 큰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개인과 사회 모두에 부담을 주며 민주적 공론장의 건강성을 해친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